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계속해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련아 가족여성과장 배석했습니다. 김이나 가족여성팀장 배석했습니다. 김민희 보육팀장 배석했습니다. 김은미 아동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김현희 아동보호팀장 배석했습니다. 2022년도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3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63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구입 내역 자료 확인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구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으며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상국기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와 진단 시약, 소독제, 마스크 등 긴급 구매를 위해 입찰에 붙일 시간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행안부 재정정책과 지침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계약 진행 시 관계 법령과 지침 준수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추진입니다. 안성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2022년 보조금 증액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1월 25일 보조금 지원을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07쪽 동북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동북권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계약 심사 중으로 10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 9월 공사 준공 후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동북권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고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장기 재직에 따른 의혹 등 해소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제 선정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 모집하여 채용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제 선정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쪽의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90억 원이며 2024년 9월 준공, 10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6,100만 원으로 2021년 5월 개원하였습니다. 동북권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2천만 원이며 23년 개원 예정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낙원 어린이집, 찬사랑 어린이집 2개소로 총 사업은 12억 8천만 원이며 2022년 5월 완료하였습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사업은 총 사업이 9억 원이며 2022년 7월 개원하였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역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안성시 자체감사 결과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보조금 정상검사 미실시로 지적되었고 미정산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상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성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관련 지역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원 감사 지역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역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1년 안성시 여성단체 협의회 등 4개 단체 11개 사업에 7,76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안성시 여성단체 협의회 등 4개 단체에 10개 사업 8,500만 원을 교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의 MOU 또는 LOI 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개소입니다. 8쪽의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의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6개 위원회 13회를 운영하였고 2022년에는 5개 위원회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 및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각지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21년도에는 가족의 성과, 직원 격려 중식비 지급 등 총 18건에 5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가족의 성과 직원 간식 제공 등 총 9건에 296만 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와 진정 및 민원 불업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지 현황, 재난기부수 등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8쪽 코로나19 관련 부서별 지원 현황은 2022년 2건이며 어린이집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자 생활안정지원금 1억 4,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경기도 경영안정화 지원으로 가정, 민간 어린이집에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공사 하도급 현황은 낙원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공사 중 마이크로 파일 공사를 주식회사 더원 특수건설과 하도급 체결하여 1,26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8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발생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여성복지 증진 사업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사업으로 2021년도에 4개 사업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엔 4개 사업에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 계획으로는 여성 지도자 연수를 통한 여성 조직의 마인드 및 역량 강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소모임 모집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여성 조직 발굴, 지역 발전과 여성을 대변하는 정책 파트너 및 활동가 등 역할 변화, 확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2021년 보육시설 현황은 157개소이며 보육시설 교사는 1,293명, 아동은 5,36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6쪽의 2021년 보조금 지원 내역은 44개 사업에 총 572억 2,938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2021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단속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68개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4건에 대해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보육시설 현황은 149개소이며 보육시설 교사는 1,328명, 아동은 5,136명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2022년도 보조금 지원 내역으로 44개 사업에 총 346억 2,097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2022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단속 현황입니다. 총 68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1개소에 대해 과태료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에 총 755명에게 100만 원씩 7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 시행으로 첫째 아는 중복 지원으로 지원을 중단하고 둘째 아부터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202명에게 2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및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교육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정양육 지원 사업은 부모 상담,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공형 실내 놀이터 운영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 제공, 홍보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연계 사업, 센터 행사 운영, 보육교직원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21년 예산 지원 현황은 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15억 4,304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부터 47쪽까지 세부 집행 내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2020년도 지역아동센터 현황입니다. 2020년도 기준일 현재 13개소 14억 5,277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3쪽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학대 피해 아동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신체 학대 등 160건, 2022년 기준일 현재 72건의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은 원가정 보호, 친족 보호, 가정위탁 등으로 피해자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업무 절차는 신고 접수 후 현장 조사를 하고 피해 아동 보호 조치, 학대 행위자 조치, 사후 관리로 이루어지며 학대 피해 아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2021년 7월에 개원하여 운영 중이며 2021년 8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부터 아동학대 공동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일에 매주 수요일 시청에서 학대 예방 경찰관이 합동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 내리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내리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생활자립 지원 및 내외국인 주민 간 소통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대덕면 내리 715-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이고 10월 준공 후 11월 개소 예정입니다. 다음 58쪽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실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안성 고용 플러스 센터에 취업 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인 구직 상담, 취업 발선,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수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가 여쭤볼 게 오늘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보조금 지원 내역 26쪽부터 시작돼서 28쪽까지 이루어지는데요. 28쪽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는데 이제 사업량이 649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이 자체가 856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165개소인데 이게 지금 기준이 언제죠? 이게 2022년도 건가요? 아니면 21년도 보조금 지원 내역을 하신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지금 26페이지 보신 부분은 2022년 내용이고요. 공기청정기는 네. 이게 이제 시설별로 여러 대가 있을 수 있어서 그 649대가 이제 신청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서 금액이 그 대응이 그런 거고요. 그럼 신청을 하시는 이유는 어떤 걸로 이거를 신청하시나요? 보통. 근데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거니까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건 이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비용이 아니고 유지, 관리, 보수하는 비용인가요? 네. 아, 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인데요. 이게 보니까 보육교사가 1293명인데 이것도 사업량이 856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명수가 적은 이유가 있나요? 이제 그 보육 전담 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보육 교사에서 조리원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담당 교사나 그런 분 대상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인원이 전체로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누락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러면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만약에 조리원이나 이런 분들 말고 그다음에 보육 교사나 이런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분만 하기 때문에 856명인 겁니다. 아, 네. 그럼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 157개소인데 165개소로 되어 있는 거는 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그 사업별로다가 이제 157개는 21년 기준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160 몇 개로 시작했다가 연말에 끝날 때 이게 계속 폐소해서
지금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사업별로다가 숫자가 틀려지는 이유입니다. 아, 그럼 이건 165개소가 지금 지원액이 1억 3,976만 원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 기준액이 이제 165개소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빠지는 거 해놓고 돈은 이제 이렇게 지급이 있다라는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네, 제가 자료를 보는데 그런 세부적인 게 없어서 좀 의문이 들어서 그건 좀 여쭤봤고요. 네. 지금 36페이지에 보면 출산 장려금 지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 인원이 21년도에 총 755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금이 똑같아요. 명수로. 혹시 요거 자료 업데이트된 게 있을까요? 네. 이 지금 21년 출산 장려금은 1인당 100만 원씩 줬기 때문에 거기서 곱하면 755 곱하기 100만 원이니까 7억 5,500만 원인 거입니다. 그럼 둘째는 둘째도 100만 원. 둘째도 100만 원인가요? 네. 그다음에 셋째 하여튼간 이게 지금 21년부터는 21년까지는 첫째, 둘째, 셋째 다 출생을 하면 100만 원씩 줬는데 네네. 22년부터는 국도비로다가 첫 만남 출산 이용권이라고 그래서 첫째 아이에게 200만 원의 출산 카드를 줬기 때문에 22년부터는 둘째 아이 이상만 12로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22년부터는 그럼 첫째 아이는 주지 않고 국도비로도 200만 원을 주고 12로 주는 사항은 둘째 이상만 100만 원씩 주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 지원 현황인데요. 48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원 시설수들이 있고 이제 아동수 있고 집행 금액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세부 집행 내역이 49페이지에도 좀 나와 있어요. 운영비 지원해서 나와 있긴 한데 요거를 지원하는 기준표가 있을까요? 네. 네, 이 지금 뒤에 뭐 10명, 20명, 19명 이하, 그 다음에 20명부터 29명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라든지 돌봄보호사 인건비라든지 그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집행금액이 다 다르게 나온 이유가 네. 그 때문이라는 네네.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가 더 있었네요. 마지막입니다. 54페이지에 학대 피해 아동 지원 현황인데요. 2021년도의 신고 접수에 비하면 2022년 물론 상반기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72명이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전에 얘기를 드렸던 거하고 일맥상통인데 이게 학대 피해 아동이 적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근데 저희가 사회적인 현상을 봤을 때 코로나 사태로 지금 현재 생활에 대한 생활고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발굴이 안 됐다라는 건 우리가 못 보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금도 어차피 경찰서하고 이렇게 해서 합동해서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좀 횟수를 늘리던지 아니면 인력을 좀 충원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가족 여성과에서 하는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수 기간을 이제 해서 일제 정리 기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긴급으로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우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경제 상황이 뭐 전세지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일 지금 불황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금리 자체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가정에 있는 부채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약한 물론 뭐 학대 아동뿐만이 아니라 뭐 학대 가정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고요. 학대 피해 아동이 지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쉼터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아이는 쉼터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자아이 같은 경우도
내 지역이 아닌 먼 곳으로 갔을 때도 굉장히 불안한 법인데 남자아이들은 그거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맨날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 성인지에 대한 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나아가셔서 남자 아이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저도 이어서 출생아지원금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저희 안성은 출생아지원금으로 작년까지는 1인당 100만 원이 나갔던 거고 22년부터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받고 둘째부터 100만 원이 나가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너무 약한 거 아닌가 해서 찾아봤더니 저희 양평군 같은 기준에선 양평군은 1인당 300만 원, 2인당 2인 500, 3인 1000, 4인 2000 이렇게 해서 인구 유입이 벌써 12만 3천 명입니다. 지금 꾸준히 늘고 있어요. 저희 안성은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지금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1인당 출생률이 0.8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올해 몇 명 출생했죠? 저희 안성에서?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540명 그 지원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만남 이용권은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첫 만남 이용권을 주는 거고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 200만 원, 시에서 주는 100만 원 해가지고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양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명 태어났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정말 반갑다고들 하시는데 저희 이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분명히 뭐 아기가 뭐 배로 뭐 3배로 이렇게 태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안성은 지금 산부인과나 이런 시설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첫 만남 이용권도 좋은데요. 여기서 조금 더 저는 더 확대를 해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유입책으로 이제 다른데 저 밑에 지방 지자체는 뭐 1,000만 원도 주는 데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상향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시장님하고 잘. 1,000만 원은 아니더라도 네. 저는 조금 더 확대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걸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요. 예, 예, 저희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황인희 의원님. 네, 저도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안성시가 이렇게 새롭게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어쨌든 이게 아이 키우는데 뭐 3억 5천 대학교 졸업하는 데까지 그렇게 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출산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공의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안성에서 대접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실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상담 건수, 구직 인원 보고 알선 건수를 보면 그래서 실제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면 그 알선을 상담 건수가 607건인데 36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알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이 현황이 이제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뭐가 잘 안 맞고 그러는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정여성팀장 김이나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뭐 창업이나 취업 지원, 알선 이런 거를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세일센터라고 하는데 그 미지정 지역으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고용 플러스 센터에서 고용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2024년도 비전 센터가 건립이 되면
저희가 이제 그쪽에 세일 지정 그 센터로 미지정에서 지정으로다가 되고 창업 지원 저희가 그 센터를 거기다 건립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 저희가 2024년도까지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경력 단절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2023년도부터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알선을 했는데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들 이렇게 어떤 그런 주된 이유들이 조사된 게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긴 한데요. 다양한 거죠. 왜냐하면 그 여러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또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이제 그런 데서는 거기에 맞지가 않으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요즘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맞아야 이게 취업이 이제 가능해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안 맞는다거나 네, 보수가 네. 안 맞는다든가 그렇죠. 이런 게 여러 가지. 제일 주된 이유일 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경력 단절 여성은 한번 사회에 발을 디디는 것 처음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가 지원해서 좀 맞출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지 좀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 보다 보니까 우리 그 여성 관련된 사업을 여성 가족과에서 진행하시잖아요. 예. 그 혹시 뭐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 해서. 가족여성과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육 외에 이제 그 아이 돌봄이라든지 가사 돌봄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여성들이 좀 더 직장 생활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돌봄이 아이 돌봄이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 때문에 가사 돌봄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다음에 경력 단절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취업 지원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그 성별 영향 평가나 그다음에 양성 평등에 따른 문화 사업을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그 폭력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서 또 다양하게 그런 캠페인이나 어떤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저희가 또 이제 건강가족 다문화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 또 요즘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런 외국인들이 사회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외국어 교육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가정이 문제 없도록 현장에 가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그 한국에 다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뭐 여성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아이 뭐 이런 거에 다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소감 추진사항 보면 여성 복지 증진 사업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 이게 지금 이제 4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성 지도자 연수회, 양성 평등 주간 기념행사,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양성 평등 문화 확산 지원. 뭐 이게 있는데요. 이게 전체 지금 사업하는 게 다 이게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주로 단체 협의도 많이 합니다. 예. 예. 이거 그거 외에는 사업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그냥 진행하는 사업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뭐 여기도 보면 여성 지도자 연수회. 이 여성은 여성 단체 협의회가 여성은 아니에요. 네? 이게 다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 시는 이상한 것 같아. 보면 보시면
우리 2020, 그 원래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단체도 다 단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회비가 다 있을 거고, 협의회는 보통 협의회를 구성하면 각자의 출연금을 내서 뭐 지원을 하는데 굳이 여기에 또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가 있는데 2021년도에는 1,08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운영비로. 22년도에는 1,652, 이거는 뭐 조례 안에 있나요? 아니면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예, 말씀하세요. 예. 가정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성단체 협의회는 여성 관련 단체 그 15개 단체가 그 모여서 여성단체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별도로 사무실에 있으면서 요 이제 운영비는 그 15개 단체를 다 같이 총괄하다 보니까 그 이제 종사자 인건비 뭐 그런 조금씩 것까지 예,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일부 지원해서 주는 근데 상황입니다. 이게 뭐 별도로 조례안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여기에 보면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그 문구를 찾아서 확인한 거죠. 예? 37조? 그 37조 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양성평등 기본 조례 37조. 여기 비영리 단체 지원. 네.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근데 그쵸, 거기에 1항 여성 지도자 연수회 등 여성단체 역량 강화 활동. 거기에 이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죠. 네. 거기에 그 안성시 여성단체 협의회에 관련된 운영도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그렇죠? 네. 지금 뭐 이 단체가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15개 단체가 모든 안성시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지역사회 만들기. 그래서 이 운영비도 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올해는 이사를 좀 하면서 이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혹시 이 건물도 여기다 빌려주나요?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 위치에 있는 건물이 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 시에서 임대해서 주는 거예요? 임대해서 거기 여성단체 협의회 몇 개 바르게 단체 저기 설계협의회 몇 개 단체 4개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예. 이게 뭐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 단체처럼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아닌 거죠? 관변단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니까 예,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왜 이렇게 시의 자체적인 재원이 여기 한 단체에만 들어가 있는지 도대체 좀 알 수가 없네요. 한번 그 조례안으로 이게 이렇게 지원을 이건 뭐 거의 뭐 편파적으로 하는 거죠, 지원을. 그렇다고 해서 뭐 양성평등이면 남성들한테도 뭘 지원해 주나요, 이게? 단체에 관련돼서? 근데 이제 여성단체에서 중년 남성 요리교실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꼭 여성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단체회에서 주관해서 거기서 그 남성 관련 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다. 근데 여기 이 단체에 맡겨놓는 거란 얘기죠. 제가 보면 이게 사업을 여기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저 시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제가 보면 안성시 여성단체 협의회만 이렇게 키울 게 아니라 안성시 가족여성과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사적인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협의회잖아요. 안성 여성단체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안성시에서 만들어진 단체들은 여러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연합체 비슷한 거잖아요. 거기를 뭐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관련된 조례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것 때문에 전폭적인 그 단체만 지지하는 건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저는 이제 올 7월에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그 민간 화장실 뭐 조성 사업이 그 언론을 보고 사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자료를 아까 주셨는데 방금 전에 이게 2021년도서부터 준비가 돼서 시행한 거로 제가 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지금 현재 그 현장을 한번 다녀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그 근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현장은 아직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담당하셨던 분은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여기 계시나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네. 자,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2021년도에는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2022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상업지역과 공동주택이라든지 복합 상가 등의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상을 더 확장시키는 거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는 한 2,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 2022년도에 한 3,200만 원 좀 예산을 좀 잡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21년도에 지금 아까 다녀보셨다고 하셨고 했는데 지금 2021년도에 시공된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21년도요? 그렇죠. 네. 그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2022년도에도. 2021년도에는 네. 설치가 완료됐고요. 29개소에 설치 완료됐고요. 22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실태 조사를 완료는 되었는데 설치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21년도에 예를 들어 조사해서 설치된 장소가 지금 말씀하신 게 31개 아니 21개 소 맞나요? 예. 아니. 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설치된 장소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21년도에는 그 위탁을 주고 선정 대상지를 위탁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22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랬나요? 당초에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민 생활 밀착형 안성 안심 민간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에서 요거를 잡아서 추진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해서 이거를 도에다가 또 의뢰를 하면 그거를 검토를 해서 내려왔던 사항인데요. 올해 2022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라는 공문이 받았습니다. 그럼 도비 지원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비 지원은 똑같이 있습니다. 아, 또 있고? 네. 지금 조사를 대상지는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네. 네. 지금 결론은 이 후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여성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화장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런 정책이 됐으면 그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여성과 우리 담당자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 발언 먼저 하고 진행 좀 하겠습니다. 네. 내리안 다문화
지원센터 민간 위탁 관련입니다. 내리한 다문화 민간 위탁 선정에 관해서 의회에 승인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수탁받고 있는 곳에서 두 곳을 한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다 아십니까? 내년부터는 내리에 따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으로 동일법인에 이미 수탁 결정하고 의회에는 요구 요청을 올렸습니다. 이미 통과될 거라고 예단하에 내리의 장소를 구하고 따로 분리하면 사업 장소가 작아서 분소로밖에 운영될 수 없는 작은 공간에 이미 리모델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오면은 저희가 한 기관에 수탁을 주지 않겠다고 반대하는 순간 공사 자체가 한 것이 헛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미 결정해 놓고 나서 거기다 주겠다. 한 기관에다가 두 곳에 다문화 지원 센터를 수탁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는 당연히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공사까지 진행하고 이것을 다시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한다고 의결을 구한다고 올라온 것은 바로 본 의원은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장착을 위해 다문화 지원센터를 시내에 운영 중인데 이를 공도읍 내리에 한 곳의 센터를 더 짓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미 정해놓고 이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예단해 놓고서 이렇게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 가족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지역 주민들의 다른 의견이 있고 그 의견의 타당성이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해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현재 시내에서 운영 중인 위탁법인에게 내리에 새롭게 생기는 센터도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의 관리 편의성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한 곳의 법인이 관내에 운영 중인 다문화 지원센터를 전부 운영하는 것이 복지 서비스의 일관성과 공공기관의 관리 편의성에 유리한 것은 맞지만 경쟁 없는 복지 서비스는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다문화 지원센터를 각각 다른 복지법인에 운영하도록 해 상호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다문화 가정들에게 더 많고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종교적 색채를 배제한 복지법인에게 위탁을 맡기는 방법도 제안드립니다. 제가 특정 종교를 비난하거나 폄훼하려는 것은 절대 아님을 먼저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고견을 청취하다 보니 관내의 한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복지법인이 특정 종교재단이 운영 중이다 보니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다소 종교적인 색채가 묻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해당 종교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난해한 문제점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하는 것이 시민들을 대변하는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종교를 중요시 여기는 국적을 가진 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타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다문화 지원센터를 이용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그 부분이 절대적인 위탁기관 선정의 요소는 될 수 없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종교와 무관한 복지법인에게 위탁을 맡겨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도읍 내리에 신설되는 다문화 지원센터가 독자적인 복지법인에게 위탁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집행부는 주장하지만 저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복지 서비스는 어떠한 형태로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내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기관이 내리도 운영한다면 팀원 1명과 통역사 1명만 더 두어 2명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4명이 필요하겠지요. 이번만큼은 집행부가 행정기관의 관리 편의성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복지 서비스에 그 중점을 두고 시범적으로 다른 복지법인에 위탁을 맡겨 운영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만 이미 집행부가 내리한 다문화 가정이 의회에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이유 때문에 집행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제언합니다. 내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지급 및 정산 현황,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 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정치적 색깔을 혹시 두고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은 여성 지도자 연수회에 가는 사람이 가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저기 15개 단체 그 회장님들이랑 회원들 그 임원들 이렇게 계속 우리 가시는 것 그러면 같아요. 같은 분들이 계속 가고 있는 것은 상관이 전혀 없습니까? 여성 단체에서 이제 그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금량비가 정해져 있죠.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집행하면 가능합니까? 그냥 금량비. 네. 네, 가정예산가 정의를 하는데 일식이 8,000원으로 기준하는 아, 걸로 알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러면 8,000원이 넘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교사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보육교사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보육교사 강의료가 70에서 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1박 2일도 아니고 하루에 제가 직접 그 교육하는
하는 현장에 가봤는데 몇 시간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A급 강사를 모셔오길래 강사료가 70에서 100만 원. 뭐 혼자 다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높은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 이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르치는 이 선생님이면 가장 중립적인 역할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무슨 전당대회를 갔다 온 줄 알았습니다. 구호와 연호는 물론이고 거기에서 생겨난 그 특정 정당의 그 축사 의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정당대회를 불과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보조금 집행 그 점검표 하시죠? 집행 점검하시고 있죠? 예. 네,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단체 협의회 제주도 공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시는 지인분께서 안성이라고 보랏빛 물결이 춤을 춘다고. 아니 무슨 이런 전화를 받게 하십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나중에 사진이 왔습니다. 낯이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너무 큰다면 이 보조금 집행한 것에 대해서 중립이 아까 색깔이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방비 지원이 된 게 있습니다. 냉난방비 지원.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모든 정산서는 계약서부터 다 진행되는 것이고요. 체험활동비 지원이 코로나인데도 13곳이 지원이 됐습니다. 네, 지출 증빙 자료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그 아이들 활동한 증빙 사진 그날 갔던 거 출석한 거 함께 주시고요. 참 어린이집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보육교사.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500명이 있어서 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신청을. 그러면 그날 배가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벼랑간에 아이가 아파서 불참한 선생님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신청한 사람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까? 그리고 여기서 교육을 참석하면은 그날 직접적으로 서명하고 사인하고 거기서 도시락을 준다면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그나마. 아니 무슨 농협 상품권 5만 원짜리를 막 상품권을 줍니까? 500명이면은 한 200명만 오면 300명 장은 어디 갔는지 어디로 분실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뒤 전후 좌우를 사진을 찍어서 인원을 체크할 수 있는 뭐라도 있어야 제가 증빙 자료 사진을 요청했더니 없답니다. 강사가 앞에서 떠들고 있는 사진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뭘로 입증합니까? 이렇게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정산이 투명하지 못한 곳에 대한 지원은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냉철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입니다. 정산서와 지출된 것에 대한 공기청정기는 원래 설치되어 있지 않던 거를 갈아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출된 것, 원래 것을 갈아주셨다 하면 기존의 것 보면은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 날짜를 찍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환경 개선비 지원입니다. 견적서, 계약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끝났다, 공사가 끝났다는 아마 감리인서인가요? 그 준공검사 할 때 받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설치했다라고 가서 확인하죠. 네, 그거 포함해서 정산서 일체를 증빙 자료와 함께 요청합니다. 자,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에 관해서는 예산 지원한 현황과 정산서
그리고 거기 그 냉난방기, 모든 비품, 주방에 있는 냉장고 교체까지도 내구년한 찍힌 거와 교체한 신제품으로 교체했는지 아니면 중고 제품으로 교체해 놓고 나서 예산만 새 것으로 받아갔는지 매우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잠시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리 붙여놨는데 저도 급하다고 하니까 이제 손이 떨려갖고 더 안 되네. 천천히 해서 7시까지 해서. 예. 저녁은 뭐 그냥 밥 먹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붙여놨는데 제가 막 서두르다 보니까 떨어졌네요. 자, 예, 여기 찾았습니다. 아유. 네. 종사자 86명에게 상품권 교환권 구입을 지급하는 비준정 후원금으로 업무 추진비 성격의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아닙니다. 비지정 후원금입니다. 사업 계획서 및 보고서 결과 보고서에 예산 집행 품위액 및 집행 금액을 금 150만 원으로 내부 결제하고 비지정 후원금으로 집행한 식대비 413만 5천 원을 누라. 당해 행사를 추진하면서 2019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결산서에는 비지정 후원금 보조금으로 집행한 150만 원만을 사업 내용에 밝혔습니다. 속인 거죠. 위탁기간이 종료 이전에 수탁기관으로부터 이건 아니네요. 거기까지입니다. 2건. 예, 지금 그 2건에 대해서 이건 비지정 후원금을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낸 후원금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집행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배부리려고 이렇게 413만 5천 원씩이나 먹고 말하자면 쓰고 마시고 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또다시 거기다가 2개를 얹어주자고 하나도 모자라서 더 주자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제재를 하고 다음번 일에 참여하는 거를 제안해도 모자를 판국에 모른다 해서 후원금 잔뜩 받아놔 놓고 이번에도 바자회에서 저도 30만 원 썼습니다. 쿠폰 구입해가지고 예? 이것저것 사서 좋은 데 쓰라고 이렇게 해갖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줬는데요. 자, 이거를 제가 먼저 알았다면 쿠폰 한 장도 안 샀을 겁니다. 너무 좋은 일 한다고 하길래 저도 이번뿐만이 아니라 제가 수시로 가서 쿠폰 사고 이렇게 제가 직접 못하면은 부탁드려 갖고라도 물품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후원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투명하지 않게 사용된 걸 알았다면 아마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잘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이건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집행부는 저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매번 찾아와가지고 여기는 꼭 여기다 돼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미 이 부분 알고 계셨던 부분이고 공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의원들을 속이는 이 행위에 대해서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
정말 큰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정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5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를 위하여 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